네, 저희 2부는 이제 시장이, 저는 이제 저희가 왜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블루오션이다, 혹은 시장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크다라고 느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아니다.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제도? 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성에 있어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2월 5일이었죠. 그때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게 열렸고 거기에 참석하러 갔다 오셨다라는 포스팅을 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처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 내용이 나온 게 그 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나왔지만, 가장 핫한 이슈였던 건 사실 라쿤 카페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법안이 이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저희 파충류랑 양서류도 야생 생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생물법이 돼버리면 단순하게 뭐 라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 기니피그, 햄스터, 뭐 페릿, 뭐 이런 애들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다 야생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딸려 들어가서 하게 돼요.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지 않나요? 야생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농장에서 데리고 오는 애지만, 사실 아주 가볍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야생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정말 있어서 그걸 막단다라고 생각은 안 드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개정안들이 나오는 것들이, 법이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를, 그거를 서포트하는 업체들이 다 동물 보호도 아니고 동물권 업체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간순해요. 그냥 키우지 마. 심플해요. 어떤 협상의 논란도 없고, 그분들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지, 야생생물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죠. 그쵸. 그쵸. 그런데 도마뱀이라든가 거북이 키우는 게 이상할 이유도 없거든요. 단지 대중들이 더 많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니까 강아지, 고양이인 거고, 그 중에 저희들은 개고양이가 아니라 그냥 거북이, 도마뱀을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똑같은, 저희가 볼 때 똑같은 생물인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는 키워도 돼? 근데 도마뱀이랑 거북이는 안 돼. 이 논리는 맞지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그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파충류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볼파이손, 블루텅 스킨크, 뭐 비어디 드래곤, 뭐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약간 위해종이라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애들이 실제로 거기서 빠졌어요. 지금 빠졌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노멀한 파충류인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강아지로 비하면은 뭐 포메, 푸들 이 느낌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그냥 흔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게 위험하지도 않거니와 뭐 굳이 위험하다 그러면 포메도 위험하죠. 앙앙거리고 물 수 있죠. 오히려 걔네 이빨이 더 세요. 물리면 걔네한테 물리면 더 다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그런 사전 조사가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래 생물에 대한, 외래 파충류에 대한, 해외 파충류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협회들이, 파충류 쪽 협회들이 생기면서 그런 데서 이제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조율을 해나가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의 의견은 좀 많이 전달은 안 되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리고 또 얘기가 되는 게, 이게 뭐 어쩔 수 없지만 해외에서 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에 네. 대한 얘기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항상 하는 말이 인수공통병, 네. 살모넬라균, 네, 맞아요.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강아지, 고양이가 훨씬 더 위험해요.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훨씬 더 많고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혹시라도 파충류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파충류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강아지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겼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개고양이도 똑같아요. 오히려 강아지, 고양이가 이번에 맞나요? 코로나 쪽으로 옮았다는 맞아요. 뉴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파충류는 없거든요. 사실 위험도는 오히려 그쪽이 더 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하면 있겠네요. 되는데 단순히 야생동물의 카테고리에 국내에선 들어간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면, 사실 강아지, 고양이도 야생생물이잖아요. 그쵸. 저희 나라에서 법적으로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들어갈 뿐인 거지.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저도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개인 분양을 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다? 예. 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로는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아이들이 개체 금액이 뭐 예를 들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안쪽이다 네. 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간혹 어떤 생물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40만 원, 어떤 거 이제 100단위가 넘어가는 그렇죠. 아이들도 공이 있고요. 한두 개씩 더 붙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안전하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가 아니라 개인으로 그거를 분양을 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삽을 내시는 입장에서 좀 되게 반감 아닌 반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금액대가 네, 커지면 맞아요. 이건 네. 탈세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대놓고 네. 말씀드리면 사실 세금 탈세에 대한 얘기도 네, 있죠. 이거는 맞아요. 거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브리더가 아니라 이제 헤비 브리더들, 소위 네. 말하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저희도 세금을 다 내는데요. 생물 분양할 때 거기 다 세금 부가세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내고요. 예, 분양할 때마다 그 안에 세금이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똑같아요. 용품도 그렇죠. 생물도 그렇고. 세금 낼 거 다 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사업자를 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의 입장인 거니까요. 네네네. 생물을 뭐 분양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네네. 네. 개인으로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샵이나 이런 경우에는 네. 내가 예를 들어 샵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사라질 상황은 수는 사라질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예를 들어 내 개체를 데리고 갔는데 아프다거나 네. 혹은 뭐가 애가 약간 조금 내가 케어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와서 찾아서 여쭤보면 바로 되지만 그렇죠. 개인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가 싹 바뀐다거나 정보가 사라지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끼리 거래가 좀 상당히 적지 않게 발생되는 것 그럴 수 있죠.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안 되면 되는데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가 그쵸. 문제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이 있다 보니까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뭐 저기 당연히 그쵸. 보상 조치를 취하겠죠. 어떤 네, 식으로 네. 샵마다 좀 다르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화 안 받고 차단해 버리면 개인끼리는 맞아요. 네. 그걸로 끝이라서 이거는 사실 분양받는 분들이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약간 안전하게 자기는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매장을 이용하시는 게 맞고, 그거에 비해서 뭐 난 좀 저렴하게 혹은 일반 샵들이 없는 개체를 하시겠다 하면 선택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런 안타깝지만 구매자의 문제인 거지 뭐 사실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단지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지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됐든 어떤 규정 마리수가 됐든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업자와 매니아가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사실 저희가 정할 수는 없다 보니 그걸 차라리 나라에서 조금 정해서. 룰을 좀 정해주면 사실 당당하게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배송 문제도 조금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주로 보니까 택배 안에 네. 이렇게 아이들 비행기에 오는 것만 해도 요만한 상자에 그렇죠. 작은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네.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에서도 이 아이들을 배송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뭐 제주도에 원하시는 네. 분이 계시다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택배
택배가 다 안 된다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택배법이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일반 택배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개인적인 맞아요. 입장에 따른 제가 저의 입장이 파충류샵 모든 입장을 대변하진 않고요. 지극히 개인적 입장에서는 택배로 생물을 보내는 행위 자체 일반 택배와 1박 2일 거리는 그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품을 택배로 보내니까 네, 램프라든가 그릇 같은 걸 보내면 깨져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방탄 포장을 했는데도. 왜냐하면 택배 아실 거예요. 다 이렇게 던지는 거, 기본이 던지는 거. 그 안에 생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온도 편차가, 왜냐하면 저희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변온 동물인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택배로 생물을 보내는 건 저는 반대를 해요. 그리고 저도 매장에서 하지 않고 대부분의 파충류샵에서 일반 택배를 보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파충류 샵을 오픈을 한다고 이제 매장 위치를 검색을 해보니 택배가 어느 지역에도 다 보낼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위치 매장을 검색해라 라는 그런 이제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고. 어쨌든 일반 택배는 안 됩니다. 예의예요.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 양서 파충류가 화이트리스트 이제 목록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약간 그럴 것처럼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의 뭐 관점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에 양서 파충류를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따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국내 종이에요. 맞아요. 해외 종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예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과연 국내에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수의 파충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저도 만약에 자신이 없거든요. 당연히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거를 하려면은 가능은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과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그럼 만약 한다 그러면은 짧은 기간에 졸속적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화이트리스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는 새로운 생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고 뭐 아종이 학명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새로 이제 국내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시장이 작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분양이 되고 사랑받던 애들이 국내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허가를 해줄 것이냐, 쉽게 그걸 또 검증을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뭐 제대로 안 되는 판에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중간을 잡는 것보다는 그냥 하지 마, 이런 입장이 좀 느껴지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사실 화이트리스트는 과연 될 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몇 번씩 이제 매해 계속 이렇게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자리 걸음, 이렇게 포스팅을 몇 년도를 이렇게 계속 쭉 보다 보면 계속 약간 제자리 걸음 되고 있다, 그냥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긴 들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이 업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넓게 영역을 펼치시고 우리 양서류 업도, 이런 파충류 산업도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그냥 이 상태만 유지가 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저희가 야생생물에 대해서 관리를 나라에서 아예 안 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물이 이제 정상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멸종위기종, 소위 말하는 사이테스에 적용되는 생물들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이미 허가를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걸러지고요. 그리고 넌사이테스족, 멸종위기종이 아닌 애들도 당연히 관세사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걸러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독사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 분양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어서 지금처럼만 돼도 사실 저희는 이 시장이 커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야생생물 개정안이 저희 양서파충류에 다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를 보시면 양서파충류가 반려동물로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아,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희한테 익숙지가 않을 것 뿐이지 일반 분들한테 정말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뒤져져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돼요. 더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독일이라던가 일본, 중국, 또 홍콩,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해외 농장을 가보면서 저희도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좀 나라적으로 위치가 좀 있는데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도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지 뭐. 나쁘진 않을 거야. 갔는데 야, 장난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예 안 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 있는 매장들의 크기 규모가 큰가요?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긴 한데 독일에 이제 주자닥이라고 있어요. 갔는데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파충류 용품들이 쭉 있을까, 제가 용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용품 공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진열대로 한 개의 브랜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용품량이 뭐 10배가 아니라 어마무시하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매장 안에서 이마트처럼. 그리고 뭐 홍콩의 농장들도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사실은 거의 진짜 큰형님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사실 기온적으로도 가장 적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은 농장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렉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여러 마리 이렇게 키운다라고 하면 그쪽의 농장의 개념은 뭐 집인가요? 집 앞에 이렇게 펜스 쳐놓고 키우나요?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농장인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난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램프도 달아야 되고 전열 장비가 소위 말하는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이 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세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이제 관리하기가 편하긴 하겠네요. 습도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맞는 자체 그 나라 생물이거나 거기에 맞는 생물이 있다 보니까 사실 파충류 키우기는 환상적인 나라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보니까 저도 비슷하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되게 특이하다라는 그 인식이 잘 안 벗어져나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것도 특히나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유니크함이 굉장히 조금 확 와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굉장히 되게 편하게 구매를 진행을 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정확한 정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구매를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저는 시장성의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요즘 10대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이제 20대 전후 그 아이들 혹은 그 어머님들 왜냐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뭐 귀뚜라미 가끔은 이제 쥐죠. 그런 것들을 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파충류도 그렇고 양서류도 그렇고 키울 때 기본적으로 국내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외종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환경에 맞는 사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 습도, 환기를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계절 있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 단순하게 채집통에 흙 깔고 물 넣고 이래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사막에 키우듯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양서류랑 파충류가 어떤 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강아지, 고양이보다 수명이 길어요. 오히려 긴 경우들 많아서 사실 오래 멀리 보고서 키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볍게 그냥 장수풍뎅이 키우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사마귀 잡아서 키우듯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결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오래 진짜 10년, 길게는 20, 30년까지 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오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 매장에 있는 애들 평균 수명을 뭐 이제 케어시트로 얘기를 하지만 15년 전후란 말이에요. 20년 넘어간 애들도 많고 거북이 같은 건 그 이상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2번, 3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잘 키우려면 아이들을 잘 키우시려면 돈이 교육비가 들어가듯이 얘네들을 키우려면 환경도 그렇고 영양제도 줘야 되고요. 비용들이 소모품 비용도 좀 있어서 신중하게 해서 상담을 제대로 받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약간
혐오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네. 들으실 말씀이 없을까요? 부모님 세대, 뭐 저도 그렇지만 어릴 때 사실 저희들이 파충류 양서를 접할 수 있는 거는 산에서 뭐 예를 뛰어다니는 뱀 아이들, 그러다 보는 지나가는 거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털이 없어요. 털 네. 빠짐 중요하죠. 네, 그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그리고 보통 얘네들은 케이지 안에서 네. 키워야 돼. 풀어놓고 키우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방에 있는 침대에 똥을 싸지도 않고요. 환경만 잘 갖추면 그 안에서 깨끗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니까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살모겔라균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야채에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겠지만 이 가게에서 먹고 자고 4년째 하고 있거든요. 멀쩡합니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저희 앞으로 이 업계가 조금 더 커지든 혹은 조금 더 단단해지든 그런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 업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이 영상이 조금 널리 퍼져서 하시는 업계에 이제 뭐 법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이런 제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시는 영상으로 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뵙도록 할게요.